자,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수업 책 교재 7장을 할 건데, 자, 우리 7장은 우리 뭐냐면 또 하나, 우리 반복문의 또 한 종류인데, 자, 우리가, 그 6장에서 배웠던 우리 뭡니까? 우리 그거 보면, 조건문이 있죠. 자, 조건문에는 아시는 것처럼 종류가 if문이 있고, if와 else, 그 다음에 if와 else, if라고 하는 중첩 if문이 있었죠. if문. 자, 여기 이제 한 종류죠. if로 된 한 종류. 그리고 또 한 종류가 뭐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순수대로 쓰면 이제 전혀 다른,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바로 케이스로 갈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종류의 스위치.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분명히 우리 하지만 그때 우리 해본 건 뭡니까? 자판기 해보면서 느낀 거죠. 1대1로 우리 뭐 축구 있잖아. 1대1로 우리 토너먼트에서 이기면 올라가는 그런 1대1 비교해서 올라갈 때는 우리가 이런 if를 우리 쓰죠. 비교 대상에서. 비교해서 참가 거짓, 뭐 이겼냐 졌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가는 건데, 이게 그런 경우일 때는, 그런 조건일 때는 if문 계열에 우리가 조건문을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 중에서 내가 해당되는 케이스를 갖다 선택할 때는 우리가 스위치 케이스만 썼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쉽게 말 조건문에 우리가 나오는 종류들은. 자, 우리 쉽게 시원해서.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우리가 1, 2, 3, 4장까지는 우리가 그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내용이고, 그럼 5, 6장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보면,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것, 제어문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프로그램에 제일 많이 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갖다, 우리 프로그램 하는 이유가 뭐였죠, 우리가? 우리 사람이 할 일을 갖다 컴퓨터를 대신 시켜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 뭡니까? 어떤 단순 작업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계산하고 처리하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기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다 우리가 주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 결국 어떤 일이냐면, 조건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대한 무슨 일을 하라든지 또 어떤 일을 갖다가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주로 우리가 컴퓨터한테 많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결국에는 조건문과 반복문 이런 것들을 계속 제일 많이 쓰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자 우리가 반복문 지난번에 우리가 6장에서 배웠던 우리 뭡니까? 어떤 반복문이 있어? 포문이죠, 포문. 자, 포문도 그냥 포문이 있고 뭡니까? 포문 안에 포문이 있는 뭡니까? 중첩 포문이 있죠, 포문. 자, 그래서 우리가 포문 계열에 우리가 반복문이 있고, 또 우리 이번에 배우는, 자, while이라고 하는 while문이 있는데, 이 while문 계열에 또 반복문이 있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게죠. if 계열에 조건문이 있고, 스위치 계열에 우리가 조건문이 있는 것처럼, 케이스는. 반복문도 뭡니까? 포문 계열에 우리가 반복문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while문과, 또 하나 뭐가 있냐면, do while이라고 하는, 두 while문. 이렇게, while문 계통에 우리가 반복문이 있고, 그냥 포문 계통에 반복문이 있죠. 각자 조금, 근데 이 둘이 좀 유사하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 각자 조금 틀리죠. 아까 얘도 봤지만 똑같은 반복문이지만 얘는 여러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를 초이스하는 그런 케이스 외에는 뭡니까? 1대1로 비교해서 우리가 조건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일 때 우리가 if를 써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우리 책 6장이죠. 얘가 뭡니까? 7장입니다. 우리 7장 보시면, 교재에 7장 제목이 뭐냐면, 자, while문과 흐름 제어, flow 제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7장의 제목이, 자, 우리 while문과 흐름 제어라고 하는 건 신경을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플로우를 갖다 컨트롤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제가 한다는 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쭉 진행되다가 어떤 단계에 가서 어떻게 우리 그 흘러가는 플로우를 갖다가 우리가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거. 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배울 때 어떤 거 있었죠?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되겠죠. 자,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앞에 초기값과 조건식이 없고, 그 다음에 정관식이 없는 건 뭡니까? 이 조건식이 없다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항상 뭐라는 겁니까? 항상 참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그럼 얘는 쉽게 말하면,
무한 루프로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하기 때문에 언젠가 멈춰줘야 되겠죠. 멈춘다는 말, 그게 바로 뭡니까? 흐름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죠. 컨트롤을 제어하는 거. 프로그램을 갖다가 무한대로 돌면 안 되겠죠. 종료를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다 수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종료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실제 우리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7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장, 7장, 8장 하면 제가 우리가 해볼 그런 퀴즈들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하고 그거를 좀 더 이제 심화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실제 우리 필드에서 많이 쓰는 그런 우리 예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우리가 과제를 제가 내고 같이 한번 이제 우리가 리뷰를 해보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자 제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자 우리 보면 어떤 프로그램 실행 순서에서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문장이 자 이게 바로 뭡니까? 플로우죠.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짜면 예를 들어서 파일로 자, 이래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이런 코드가 우리 두 수를 입력받아서 합을 내는 경우를 우리가 또 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작되죠? 자, 항상 얘가 뭡니까? 얘가 무슨 우리 연선자입니까? 얘가 전처리 지시어죠. 먼저 프로그램 하기 전에 먼저 하라는 얘기죠. 먼저. 자, 이게 돼 있으면. 먼저 그래서 헤더 파일을 갖다 먼저 인클루드 하고, 그 다음에 메인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 선언하고, 스캔프 받고, 그 다음에 합을 내고, 프린트F 찍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문장씩 순차적으로 플로우가 진행이 되죠. 그걸 갖다 우리가 아까 말한 흐름 제어, 그걸 갖다 흐름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것 갖다 우리가 컨트롤하는 거. 이 흐름을 갖다 갑자기 중간에서 끊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어떻게? 요 밑에다가 뭘 해버리면, 우리가, 브레이크라는 문을 넣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브레이크라는 말에 어떤 게 생기죠? 어떤 중간으로 해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죠. 그럼 얘가 브레이크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프린트F가 뭡니까? 실행이 안 되죠. 브레이크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도 뭐가 좀 하나 잘못됐죠? 얘가 뭘로? 썸은 항상 뭡니까? 영어로 초기화시켜줘야 되죠. 자, 일부러 영어를 뺐었는데. 자,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뭡니까? 플로우를 갖다 제어하는 그때 쓰는 게 우리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울 때 우리가 브레이크문이라고 배웠죠. 브레이크 하면 항상 그 중간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스위치문 쓰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의 케이스 끝나면 어떻게? 그 케이스가 여러 개 중에 초이스가 있으니까 그 초이스된 케이스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문으로 우리가 종료를 시켰죠. 자, 그런 게, 그 다음에 반복문은 뭐냐면,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규칙 처리를 갖다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뭡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문과 우리 이번 7장에서 배울 우리가 while문과 do while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6, 7장마다 한꺼번에 우리가 한번 똑같은 우리 반복문이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가 포문의 형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문의 형식들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우리가 그게 나오면 어떤 수행할 명령어가 나오면 그 명령어가 어떤 형식으로 쓴다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는 문법이죠. 우리가 지켜줘야 될 규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우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규칙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항상 포문은 뭡니까? 앞에 초기값. 두 번째 조건시. 근데 항상 뭡니까? 우리 포문은 사이에 세미콜론. 그래서 요 조건을 맞으면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네 번째 증감이 되는, 그래서 일정한 횟수만큼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번 7장에 배울 while문은 어떤 거냐면, 앞에 뭡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 조건식이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조건식이 해당될 동안에 뭘 하는 겁니까? 이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 조건식을 만족하고 있는 그 조건 하에서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이 뭐가인 경우, 만족한다는 말은 뭡니까? 참인 경우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인 경우일 동안에는 계속 뭐를, 여기에 있는 우리 바디라고 하는 이 문장이 뭡니까? 실행이 된 거, 실행. 자, 그리고 자, 이제 뒤에 나오기 한꺼번에 다 정리하고 일단 먼저 하고 넘어가면, 자, 두 while문은 뭐냐면, 자, 우리 뭐, 둘이라는 거 뭡니까? 일단 먼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두 while은 뭐냐면, 우리 지금 for문이나 while문은 뭐냐면, 둘 다 우리 뭐냐면, 반복문인데, 반복문은 뭐니까, 어떠한 뭡니까? 뭐가? 조건이 우리가 참인 경우에만 얘가 항상 실행이 될 수 있는데, 얘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쉽게 false가 되면 뭡니까? 이 문장은 실행되지 않죠. 근데 뭡니까? 두 while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뭡니까? 이 while은 똑같은 거죠. 얘랑 쉽게 똑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두는 뭡니까? 일단 먼저 한 번은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뭡니까? 똑같이 이 조건이 맞으면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실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는 뭡니까? 두 while문은 뭡니까? 먼저 일단 여기에 조건을 갖다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뭡니까? 일단 한 번은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 무조건 두에서 뭡니까? 얘를 한번 실행을 하고, 일단 한 번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건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행되지 않겠죠. 바로 끝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두 while문은 한 번은 꼭 실행한다는 거죠. 한 번은. 둘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배울 우리가 6, 7장에 나왔던 우리 그 반복문에 대한 걸 갖다가 세 가지를 갖다 특징을 비교해 본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for문하고 while문을 갖다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 for문에는 뭡니까? 앞에 초기값,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우리가 구분하고 조건식, 증감식, 다음에 우리가 반복 문장. 반복하고자 하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갖다 우리. 자, 근데 이 while문은 어떻게 되냐면, 자, 조건식이 참인 동안에 반복하는 문장이 똑같은 건데, 얘는 형식이 좀 틀리죠.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 앞에 조건식이 앞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자, while에서 조건식이 먼저 앞에 나오고, 첫 번째 조건식을 갖다 만족하면, 그 다음에 얘가 문장이 뭡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고 또 이 조건이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while문. 그래서 while문의 구조는 먼저 처음에 초기 값이 나오지 않고 먼저 뭐부터? 요게 while문의 뭡니까? 이 조건식이 우리가 참인 경우가 되면 바로 이 문장이 계속 뭡니까? 반복을 갖다 하는 거죠. 반복을. 그래서 나중에 해서 뭡니까? 조건 검사가 거짓이 되면, 폴스가 되면 이제 while 문장 갖다 종료하는 거죠. 종료.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뭡니까? 뭘로 그려보면 우리가 순수도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while의 어떤 조건이 true이면 어떻게 됩니까? 스테이트먼트 1, 2가 실행이 되죠. 1, 2가 실행이 되고, 그죠? 그 다음 또 뭡니까? 또 조건 맞으면 어떻게 돼요? true가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올라가겠죠. 수로가 되겠죠. 이렇게 반복되다가 뭐가 되면 왔는데 조건이 폴스에 되면 어떻게? 거짓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얘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우리 순수를 그렸어요. 순수.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저문제 순서도를 한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어느 정도 이런 순서도를 갖다가 우리가 좀 그려보고 정확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대충이라도 러프하게 그려놓고 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실제 필드에 가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if문은 어떻게 되면 if는 항상 뭡니까?
값을 입력받아서 뭡니까? 이게 작은가라고 하는 if 조건이에요, 조건. 그래서 우리 if는 항상 보면 조건에서 참과 거짓 두 가지 조건만 나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참이면은 뭡니까? 이게 출력이 되겠죠?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100보다 작고 얘를 갖다 출력을 하겠죠, 이거. 자, 이걸 우리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걸 이렇게 그래 어제 우리 순서 봤죠. 요걸 요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참 거짓인 경우 이렇게 오겠죠. 참이면 이렇게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면 나중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이게 바로 if문. 우리 if문이라고 하는 거의 기본적인 우리가 순서도. 자, 아시죠? 자, 그다음에 뭡니까? 얘는 뭐죠? 딱 보면 벌써 조건식을 우리가 지난 6장부터 우리가 순서도를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순서도를 보면 어떻게, 이거는 우리 뭡니까? 자, 이것만 봐도, 내가 어떤 이런 설계도만 봐도, 자, 누군가 이렇게 설계했다면, 이 설계도 보면 어떻게 된다? 이 설계도를 보면, 여기는 뭘 쓰라고? if문을 쓰라고 하는 거네. 이 설계도는, 얘가 조건이고, 그런데 조건인데, 우리 조건문에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if문과 또 뭐가 있죠? 크게 나누면, 스위치 케이스문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냐면, 얘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건이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어떤 그런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얘는 뭡니까? 뭐라고? 얘는 if문이구나. if문을 쓰라는 얘기구나. 라고 우리가 이 설계도를 보고 내가 이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이거 보면 이 조건에 대해서 첫 번째 조건식이 맞으면, 그 다음에 참이면, 그 다음에 이 조건식이 맞으면, 그 다음에 어디를 할 것인지 갖다 해당되는 게 이런 경우,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얘는 우리가 딱 보면, 얘는 뭐라고? 어떤 케이스입니까, 얘는? 중첩 if. 요 if가 맞으면, 한 번 조건 맞았죠? 이 조건 맞으면 그 다음에 조건으로. 우리 했던 게 그 뭡니까? 지난번에 했던 우리가 사용자 아이디가 맞으면 우리가 똑같으면 그 다음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패스워드가 우리가 뭡니까? 똑같으면 패스 언더바 인풋. 자,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둘 다 맞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죠. 그럼 이제 로고인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실행 문장은 정상적으로 로고인이 됐습니다라고 실행을 우리가 프린트, 이렇게 화면에 뿌려주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뭡니까? 뭐가? 아이디는 맞는데, 그 다음에 뭐가, 이게 패스워드가 틀려. 그럼 여기는 뭘 갖다 뿌려줍니까? 우리가 보통 화면에. 패스워드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해 주세요라고 하는 뭔가가 다시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첫 번째 얘기는 뭐죠? 처음에 사용자 아이디가 같느냐 할 때, 얘가 거짓이면 어떻게 되면 얘는 뭡니까? 뭐라고 뿌려줘야 됩니까? 사용자 아이디가 틀렸습니다라고 하고 뭡니까? 다시 또 문장을 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 if문일 때는 이런 형태의 우리가 순수자가 나오겠죠. 자, 또 그 다음에. 자, 요건 뭐죠? 요런 형태의 우리가 자, 순수도가 나오면 얘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어떤 기능을 써서 구현하라는 말입니까? 자, 어떤 조건이 있는데, 조건식이, 이 조건에 해당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도 되고, 어떠한 형태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조건이 맞을 때. 예를 들면, 자, 이쪽 값이, 이런 경우는 뭡니까? 어떤 거, 요렇게 되어 있으면 뭘 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 스위치 케이스문을 쓰란 얘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림이. 어떠한 조건이,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위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1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로 오겠죠. 2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오겠죠. 3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케이스 1. 얘는 뭡니까? 케이스 2. 아니, 여기 얘가 뭐가 되겠죠? 아니요? 2만 되어 있는 우리가 디폴트. 이렇게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순수도를 그리는 거냐. 순수를 보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구현할 때 얘는 스위치 케이스문을 써야 되는 거구나. 어떤 경우일 때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if문을 써야 되는구나. 중첩 if문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런 순서도만 봐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나중에 쉽게 말 나온다는 거죠. 그럼 뒤집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순서를 갖다 제대로 그릴 줄 알면 내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 하기도 훨씬 더 쉬워지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한꺼번에 순서도를 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는 거는 한 번에 여러분이 꼭 이러한 순서도를 갖다 머리에 넣고 코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 같은 게 어떻습니까? 자, 지금 좀 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조건이 만족하면 추루임은 어떻게 됩니까? 해당 문장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실행하고 또 맞으면 또 반복하고 해주면 또 반복하고.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 갖다가 종료하는 빠져나오는 경우죠. 자, 이런 경우 어떤 경우죠? 이런 경우 우리가 말하는 while문. 자, 각각의 우리가 문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 그려지는 순수도만 봐도 뭡니까? 아, 얘는 while문이네. 얘는 스위치 케이스문이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 형태는 우리가 중첩 if문 케이스네. 이런 걸 우리가 다 우리가 이제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정리를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반복문과 제어문에 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디자인할 때 어떤 순수도 우리 플로우를 갖다 그릴 때 플로우 차트 그릴 때 되게 많이 유용하죠. 어떤 문을 썼냐에 따라서 아까 만들어진 형태가 우리가 순수 형태가 우리가 여러 가지 봤으니까. 자, 요 그림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봤던, 자, 이게 원래 포문이죠. 자, 0에서 9까지 출력하는 건데, 자, 보면 어떻습니까? 포문은 여기가 뭡니까? 1번, 무슨 값? 초기 값. 여기가 뭡니까? 2번, 뭐죠? 조건식. 얘를 만족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3번, 얘가 문장을 반복을 하죠.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정감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우리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포문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포문을 어떻게? 앞에. 얘를 갖다 없애버리고 얘를 갖다 앞으로 뺄 수도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응? 그죠? 그러면, 자, 여기 얘가 뭐가 되면, 여기가 얘가 초기값. 얘가 뭡니까? 여기 초기값이 없는 경우죠. 그죠? 초기값, 조건식, 정감식을 다 우리가 없는 경우도 있죠. 그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초기값이 두 개인 경우도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초기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초기값이 뭘 하면, 여기에 우리 조건식을 갖다가 만족을 하면 얘를 갖다가 실행을 하고, 얘도 지금 보면 정감식도 없죠. 어디 있습니까? 얘가 뒤로 가 있죠. 얘는 앞으로 가 있고. 그래서 얘가 우리가, 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와 둘이가 다 똑같은 형태라고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얘는 똑같은 형태. 자, 우리 책이 지난번에 보면 우리 책 교재 6장 201페이지를 보면 201페이지. 그때 나왔던 요 그림이 우리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그 중에서. 그래서 뭡니까? 요걸 갖다 우리가 뭡니까? while문으로 고치면, 우리 while문은 뭡니까? 항상 앞에. 먼저 while에 대한 뭡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조건식이, 이 조건이 만족하면 뭡니까? 조건식이 만족하는 동안 얘가 뭡니까? 계속 반복이 되죠, 반복. 근데 우리 보면 어떠세요? 자, 얘가 반복되는데, 지금 요게 우리 while 형태인데, 결국 뭡니까? 이 while 형태는 포문이랑 똑같죠? 어떻습니까? 포문에, 자,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포문에 보면. 얘가 조건식이죠. 조건식 앞으로 뺐다는 것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그거죠. 초기값. 그 다음에 조건식이 요 안에 들어와 있죠. 조건식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얘가 뭡니까? 우리 반복해야 될 문장. 우리 반복문. 그 다음에 끝나면 어떻게 되면 뭡니까? 얘가 그러니까 똑같죠. 결국은 while문과 for문도 다 뭡니까? 똑같은 형태인데 우리가 쓰는 형태가 조금 틀릴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던 요거 똑같죠. 자, 요거 있네, 그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요 그림. 여기에 포문의 다양한 형태, 포문을 갖다 우리가 뭡니까? 원래 이게 기본형이죠. 그 다음에 초기값을 앞으로 뺀 경우가 있죠. 초기값을 빼고 정감식도 뺀 경우. 이 경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while문이죠, 이게. 지금. 자, 우리 지난번 6장에서 배웠던 지금 요 세 개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준다. 얘도 포문인데, 요 형태가 나중에 우리 뭐하고 어떤 거 유사합니까?
요 형태가 바로 우리 while문과 비슷하죠. 우리 while문 보면, 얘를 갖다 보면, while문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인티저, 그 다음에 i는 0, 그 다음에 뭡니까? 얘를 갖다가 while, 그 다음에 뭡니까? i가 조건식. 요거일 때,